이번 주 중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비가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산간지방엔 얼음이 얼겠고 수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가 해외 지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성래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재무 담당 임원의 이동식 저장 장치에서 비자금 운용 내역으로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40만 명이 몰린 인천 송도 불꽃축제에서 불꽃재가 날려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 때문에 불꽃재가 관람석으로 쏟아져 150명이 응급처치를 받았고 수십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농림부 산하기관 공채시험에서 농림부 국장 출신 공공기관장의 조카가 위조된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고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밥맛이 떨어지게 해 살을 빼준다는 식욕 억제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 식욕 억제제를 의사 처방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치명적 중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약 성분 식욕 억제제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유기농 마크. 유기농 마크만 믿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일부 유기농 쌀과 마늘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 고발합니다. 긁히고 페이고. 아이폰은 새 제품에 흠집이 있어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5S 출시를 앞둔 애플코리아가 고집해오던 배짱 영업을 접고 표면 결함에 대해서도 품질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던 따스한 가을 날씨. 그러나 모레 화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한강 둔치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비칩니다.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강가를 거니는 시민들. 아이들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전주 26.8도, 대구 25.3도 등 여름처럼 더웠고 서울도 23.4도를 기록했습니다. 나와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좀 날씨 되게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나 모레부턴 날씨가 급변할 걸로 보입니다. 만주 상공에 머물던 제트 기류가 차가운 북풍을 이끌고 남하해 한반도를 덮고 있던 따뜻한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낼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모레 전국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 아침은 서울의 최저기온이 10도, 목요일은 8도까지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고 산간지방은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2, 3일 정도 이어지다 주말쯤 기온이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된 정부 산하기관의 공채시험. 토익 시험은 조작됐고 지원서는 누가 봐도 허술한데 한 수험생이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험생은 어떤 배경, 어떤 곡절이 있길래 합격할 수 있었을까?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며 지난해 출범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난해 8월 정규직 공채에서 응시자 유모 씨가 낸 토익 성적표입니다. 당시 점수는 895점. 그런데 서류 마감 직전 유 씨의 점수가 94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895점이라면 86등으로 탈락이지만 점수가 바뀐 탓에 21등으로 뛰어올라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서류 전형의 단계에서는 진술을 받지 않습니다. 농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관련 서류는 945점이 찍힌 사진 한 장. 5월 29일 날 가서 시험 보신 거 맞아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일산에서 봤습니다. 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한국토익위원회는 유 씨가 이날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그때서야 유 씨는 컴퓨터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합격한 유 씨는 당시 농림부 국장 출신인 모 정부 산하기관장의 조카입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아시죠? 네, 같은 알겠습니다. 채용 당시는 몰랐습니다. 농정원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마감 직전 성적표 확인도 없이
특정인의 점수를 올려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농기평에 이어서 이번 그 농정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의 총체적인 그 인사비리의 실상을 농림부는 최근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100달러짜리 미국 달러를 위조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15,000장이나 위조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입니다. 서로 다른 일련 번호와 숨겨진 초상화.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지는 점자 표시와 빛을 비출 때 나타나는 은색 안전선은 진짜와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35살 남모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경기도 평택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캐너와 디지털 인쇄기 등을 이용해 100달러권 위조 지폐 15,000장을 만들었습니다. 돈 벌려고 했고요. 돈 벌기 쉬웠기 때문에 의뢰가 가서했어요. 이들은 보다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지폐와 재질이 비슷한 종이를 중국에서 직접 들여오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위패 100장당 200만 원을 받고 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3 사기단에게 넘겨서 행사를 목적으로 서로 공모를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나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만든 위조 지폐를 모두 소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부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음악 불꽃 축제가 열렸는데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불꽃제가 관람객들 눈에 들어가면서 150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호수 주변. 불꽃 축제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인근 도로는 불법 주차한 차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곳곳에서 행사장을 찾지 못해 헤매는 소동이 이어지고 화장실마다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1km는 걸은 것 같은데. 너무 혼잡하고 정리가 안 돼서 축제를 즐기러 온 것보다는 좀.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고 운집한 시민들은 형형색색으로 하늘을 수놓는 불꽃쇼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질녘부터 강해지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불꽃제가 관람객의 눈에 들어가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계속 이물감이 생기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나아요. 응급처치를 받은 시민만 150여 명. 이 중 상태가 심한 23명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최 측은 당초 예상보다 강한 바람이 순간적으로 몰아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반격적으로 불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죠. 민원 발생된 거에 대한 제가 보험 조치를 합니다. 어제 하루 불꽃 축제를 찾은 시민은 45만여 명. 가을밤 축제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행락 문화 중 하나인 음주 산행. 이제는 좀 줄어들었을까? 저희 사회부 기자가 현장을 가봤는데 산에서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등산객들 여전히 많았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해발 638m 수락산. 산 중턱에 모여 앉은 등산객들이 막걸리 잔을 돌립니다. 많이 드신 건 아니에요? 많이 먹기는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면. 정상을 향해 좀 더 올라가자 산세가 험해지고 낙엽에 뒤덮인 등산로는 한층 미끄러집니다. 그래도 술은 빠지지 않고 대낮부터 취기가 오른 등산객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내가 사먹은 것도 안 돼요? 싸가지고 바로 내려가서 버려야지. 이게 내 삶이야 아니거든요. 산 정상 바로 아래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허가도 받지 않은 매점에선 버젓이 술을 팔고 한 잔만 더 마시자던 자리는 취할 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꼴짝이에 한번 내려가 봐요. 수락산에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허가 안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중 가을, 특히 10월은 산악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많은데 술은 이런 부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족에서 발목 부분에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
안면부에 찰과상이나 열상 등을 산악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저체온증 위험도 커진다며 음주 등산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그 자체도 문제지만 승객들까지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이런 폭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한 승객이 기사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내리칩니다. 버스 기사가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버스가 요동치더니 승객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굽니다. 다짜고짜 다가와 목을 조르고 비트는가 하면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심지어 버스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기도 합니다. 원성이 높여주면은 그 손잡이부터 딱 잡는 데니까 이 사람도 이러다 또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택시기사들도 운전 도중 머리채를 잡히기 일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운전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지난 2011년 3,557건, 작년에는 3,535건이 일어났고 올해도 7월까지만 2,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10명꼴로 버스와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폭행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의 폭행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택시 운전석에도 투명 보호벽을 설치하고 버스기사 보호벽은 지금보다 더 높이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하지만 정부가 인증했다는 상당수의 유기농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렁이를 이용해 키웠다는 친환경 유기농 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아 일부 하나로마트에는 고가에 납품됐습니다. 하지만 이 쌀이 자란 논에서는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전남의 한 농가에서 키운 이 마늘도 농약을 사용했지만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형마트의 친환경 농산물 코너에서 팔던 참외도 사용돼서는 안 되는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무늬만 유기농, 하지만 하나같이 농림부가 인증했다는 유기농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농림부 인증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인증을 담당한 기관은 농림부가 위탁한 민간업체. 인증 한 건당 약 15만 원의 수수료를 농가로부터 받다 보니 인증을 많이 해줄수록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인증을 해줘야만이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든요. 인증 기준에 약간 위배되는 것도 그냥 해주는 그런. 지난 5년 동안만 69건의 허위 인증이 적발됐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년 연속 허위 인증으로 적발이 돼도 영업정지가 끝나면 다시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인증기관에서 민간업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팔렸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어제 브라질과의 평가전. 팽팽하던 경기를 무너뜨린 건 네이마르의 프리킥 한 방이었습니다. 알고서도 당하는 프리킥. 프리킥의 마술을 김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철벽 수비에 막히자 네이마르가 선택한 것은 프리킥이었습니다. 절묘하게 감아찬 공은 수비벽을 살짝 넘기며 복선으로 휘어져 들어갔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공에 초당 8번 이상의 회전이 걸리면 오른쪽 공기 압력이 왼쪽보다 높아져 공은 왼쪽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는데 30m 거리에서 공을 감아차면 똑바로 찰 때보다 4m 정도 휘게 됩니다. 수비벽을 피해 공이 오른쪽으로 올 거라 예상한 골키퍼 정성령이 손을 쓰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이마르는 경기 전날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끊임없이 프리킥을 연습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 공을 차는 강도와 공이 휘어지는 각도를 조절하는 예민한 프리킥 감각을 키웁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야구의 너클볼처럼 변화무쌍한 무회전 프리킥을 자랑합니다. 무회전 킥은 짧은 순간에 공의 중앙을 정확하게 차야 하기 때문에 최정상급의 선수만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네이마르와 손흥민의
프리킥 비교를 통해 왜 대표팀이 프리킥을 더욱 연마해야 하는지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시현입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는 반드시 추적해서 잡겠다. 우리 수사기관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왔었는데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나운서 황수경 씨와 가수 아이유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악플러들을 우리 수사기관이 잡아냈습니다. 그 비결을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정보 교환 차원에서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찌라시. 하지만 허위 사실이 퍼져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처벌을 요구하면 처음 만든 사람은 물론 재미삼아 SNS 등으로 이를 퍼나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일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최초 유포자는 물론 퍼뜨린 사람들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른바 역추적 방식. SNS의 경우 고구마 줄기 캐듯 전달한 사람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 유포자는 쉽게 확인됩니다. 인터넷 댓글과 전자메일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IP 추적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서버에 남겨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 활용됩니다. 컴퓨터나 단말기상에서 내용을 삭제했다 해도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로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고 전달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전할 땐 확산되는 시간은 더 걸린 대신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더 어려웠지만 인터넷 시대엔 수사가 오히려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뜬 소문을 퍼나르다간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시대. 처벌이 무서워서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의 고통을 생각해 유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요즘 병영체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군대 식단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 병사들의 한 끼 식사비가 중학생 식비의 절반 수준, 2,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희 기자입니다. 병영체험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군부대 음식, 이른바 군대리아가 화제입니다. 그 먹어보니까 무슨 프랑스 그 고급스러운 음식 같아요. 삶은 생면을 짜장 소스로 비빈 군대 짜장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빠 어디가에 보면 그 짜파구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군대식 짜장면에다가 고춧가루 살짝 넣으니까 맛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사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국방부가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군 병사의 한 끼 식사비는 2,144원. 서울의 초등학생 한 명의 급식비인 2,880원보다 적고 주한미군의 한 끼 식사비 4,235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연평균 4.3%씩 인상됐던 병사 식비 예산이 내년에는 3.3%만 인상되면서 2,214원, 70원이 올랐습니다. 군 당국은 장병들의 식비가 학교 급식비보다 낮은 것은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식자재 유통 경로와 열량 등이 다른 주한미군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몇 달 전 남양유업의 가배 횡포가 논란이 됐었는데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영업사원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문모 사장은 지난 2007년 본사 팀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한 철밥통이요. 공무원이요. 능력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가지. 주변 대리점보다 평균 매출액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30km 떨어진 자신의 사무실로 매일 아침 인사를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부터 나와야 돼. 매출을 올리겠다고 사정하자 욕설을 퍼붓습니다. 누가 잘못했지?
다른 대리점 사장들도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3년 전까지 인천 지역 대리점 매출 1위를 기록했던 강영순 사장은 1년 가까이 본사 직원들에게 시달리다가 10년 넘게 키워온 대리점을 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들이 포기한 운영권은 대부분 본사 등에서 퇴직한 직원들에게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뺏으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고 그거를 오른팔로 키운 사람이다.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옆에 다른 영업장을 내겠다며 점주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점들은 대기업과 함께 자기들의 영업을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들의 손과 발을 스스로 잘라내는 일을 하는지. 아모레 퍼시픽 측은 폭언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살을 빼려고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드시는 분들 많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이런 제품들만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돼지갈비 1인분을 먹는 것과 같은 열량을 섭취했다면 어떨까요? 서유정 기자가 체중 조절 식품들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먹으면서 하니까 더 이쁘죠? 대형마트의 한 켠은 먹으면서 살을 뺀다는 식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날씬한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광고를 하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믿고 먹었는데 효과를 봤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밥을 먹은 만큼의 그렇게 포만감도 못 느끼고 변비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몇 제품의 열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식사 한 끼 대용인 시리얼 40g 한 줌을 저지방 우유 한 컵과 함께 먹으면 열량은 234kcal. 양은 적은데 된장국과 밥 반 공기를 먹는 것보다 열량이 조금 높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인 이 제품 76g 한 팩의 열량은 325kcal, 돼지갈비 1인분보다 더 높습니다. 체중 조절용 비스킷 한 봉지의 당류 함유량은 기름에 튀긴 과자 한 봉지보다도 더 높습니다. 지방을 연소한다든지 하는 특정한 물질을 넣어서 그런 체중을 감량시킨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죠. 이 제품들은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살을 빼려고 할 때도 반대로 살을 찌우고 싶을 때도 먹는 식품이란 뜻인데 다이어트 쪽만 강조해 포장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 말대로 1회 제공량만 먹는다면 살이 빠지겠지만 자칫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양 결핍으로 건강에 타격이 더 크고 빈혈이 온다든지 다이어트의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 이거를 먹고 다른 거를 더 먹는다. 살이 오히려 빠지는 게 아니라 찐다는 거. 다이어트 열풍 속에 이런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의 시장 규모는 연간 40%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렇게 체중 조절 식품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 살 빼는 약까지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라 불리는 이런 약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3년 사이 공급이 30%나 늘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살을 빼고 싶다고 하자 약을 처방해 줍니다. 지금 어쨌든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약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종류. 중독성이 높아 식약처가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는 식욕 억제제입니다. 체지방지수 BMI가 30을 넘는 고도 비만 환자에 한해 4주 이내 단기로만 복용하도록 돼 있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복용량을 늘릴 수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기준이 자기네 마음이거든요. 어쩔 때는 3달 처방해도 별말 없다가 어쩔 때는 한 달만 처방해도 트집 잡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 지난해 중독성 높은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공급량이 3년 전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뇌로 보내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조절하는데 장기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독 성향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과다 복용했을 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좀 의무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판매 제한을 하는 부분도. 전문가들은 마약류 식욕 억제제뿐만 아니라 일반 식욕 억제제도 남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쉽게 약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매년 경영 실적을 평가받는 공공기관들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거나 기관장이 해임되기까지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런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 3.0 특강.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연료는 보통 30만 원 정도인데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공항공사, 철도공사는 유독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 세 기관 초빙 강사들의 공통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출신이라는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평가위원 출신 교수 3명을 세미나에 초청한 뒤 소속 학회에 2천만 원을 지원했고 한국철도공사는 평가위원을 지낸 다른 인사에게 4억 원대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정부 지침은 임기 내에 있는 위원들에게 강의나 연구 용역을 맡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한 번 평가위원을 했던 사람이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 직원들 수입하고 인센티브 성과급과 연결이 되는데 소리했다가는 안 되죠. 여기에 모든 게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평가단 출신 인사들에게 지급한 연구 용역과 강연은 32건에 9억 원. 공기업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경영평가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공공기관들의 로비 의혹.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다시 감시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애플 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배짱 영업으로 유명한데 최근 들어 애플의 콧대가 확 꺾였습니다. 민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검은색 모서리가 무언가에 찍힌 듯 칠이 하얗게 벗겨져 있습니다. 테두리가 손톱 길이만큼 긁혀 있는가 하면 아예 아이폰 뒷면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습니다. 모두 새 제품의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된 흠집들이지만 애플은 표면상의 결함은 품질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액정이 깨져 아이폰을 교환받은 강형재 씨도 교환품에 흠집이 있었지만 애플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제품을 뜯었어도 마찬가지로 또 기스가 있는 거예요. 기스가 있어도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사 정책이기 때문에. 한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이런 피해 사례는 모두 40여 건. 소비자들의 항의에도 자사 정책을 고집하던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살 때부터 제품 표면에 흠집이 있다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새 것이 아닌 제품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제조사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애플은 또 교환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원래 제품의 남은 기간만 적용해주다가 공정위 조사가 있자 교환 시부터 새로 1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내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해외 법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의 USB에서 비자금 관리 내역도 찾아냈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효성그룹 수사팀은 휴일에도 전원 출근해 효성 본사와 조성래 회장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들의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고모 씨의 USB 메모리에서 확보한 그룹의 비자금 관리 내역에 주목하면서 이를 토대로 소환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양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관련자 소환 조사를 내일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무, 회계 등을 담당한 실무자급 직원을 소환한 뒤 이어 출국이 금지된 조성래 회장과 새 아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효성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 지사를 통해 비자금을 꾸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압수수색 당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미뤄 분식회계와 탈세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뤄진 정황을 이미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지난 세월 국민 스포츠였다가 비인기 종목으로 추락한 프로복싱. 이젠 생활 스포츠로 방향을 틀며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 80년대 복싱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짱구, 장정구와 글소, 유명우 등 많은 스타를 배출했고 홍수환의 전화통화는 국민적인 유행어가 됐습니다. 엄마야, 나 참견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야. 올림픽 금메달 3개와 서울 아시안게임 전 종목 석권 등 80년대 아마추어의 든든한 토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났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힘든 운동을 기피해 지망생이 줄고 다른 종목의 인기를 뺏겨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프로 복서는 300여 명 남짓. 남자 세계 챔피언은 한 명도 없고 여자 챔피언은 대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지금은 세계 챔피언이 돼도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세계 챔피언이 되면 3억 엔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챔피언도 없지 않습니까? 희망의 싹은 새로운 방향에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배우 이시영의 도전과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복싱의 등장으로 동호인이 늘어났습니다. 생활 스포츠라는 토양에서 분열된 권투인들의 단합과 흥미로운 경기 운영이 더해져 복싱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요즘 나라 밖에선 우리 연예인들이 현지 광고에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기업도 아닌 외국 기업들이 굳이 우리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무호 특파원입니다. 소녀시대 태연이 출연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태국산 음료수 광고입니다. 태국 모델은 우리말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락 스타일 가올리 빈 콜라겐 1,700mg.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태국에서 박한별은 일본산 화장품 모델로 등장합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선 소녀시대가 일본 시계와 미국 IT 기업, 빅뱅은 일본 오토바이, 최시원이 대만 컴퓨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략 대상은 현지 신세대와 젊은 여성들입니다. ยอดขายดีขึ้นมากเป็นช่วงที่ผลิตภัณฑ์ใหม่ที่ออกมาเนี่ยก็ทำให้ภาพลักษณ์ของผลิตภัณฑ์เนี่ยดูดีด้วยนะครับ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한류가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외국 기업들도 한류 열풍에 편승하려는 것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มีความทันสมัยแล้วก็เลยทำให้อยากต้องซื้อใช้ค่ะ 그 바탕엔 우리 대중문화의 힘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 아이돌의 몸값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현지인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작년 수백억 원의 국비 지원으로 건설한 예술인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려 20층짜리 건물인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예술인 센터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완공된 서울목동 예술인센터. 누가 입주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허리부터 어깨 하십니다. 1시간에 6만 원이고요. 마사지샵도 있고 온라인 교육업체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장님 교육. 예술인센터의 오피스텔은 모두 100개. 애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50% 이상은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지만 예술인 입지는 약 20%에 불과합니다. 원래 있었던 예술인 할인 규정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술인은 할인 안 돼요?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런 혜택도 물론 없고. 임대 수익이 예술인들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 소유주인 예총은 임대 대행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싸서 전세 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로는 건물 유지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전세를 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매월 1억 5천씩 부족해요. 예술인센터 건설에는 정부도 26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인데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취지가 상실됐기 때문에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술인 보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센터. 건물 내 공연장과 지하 전시실도 텅 비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일정의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에이펙과 아세안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 의장 성명에 포함됐으며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의 연내 체결 합의 등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 세일즈 외교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회는 내일 법사위와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6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에서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기초연금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다저스가 에이스 커쇼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2연패했습니다. 모레 3차전 선발로 예정된 류현진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는데요. 현지에서 김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저스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커쇼를 내세워 첫 승 도전에 나섰지만 포수 앨리스의 예기치 못한 실수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이 한 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신인 선발 와카에게 무득점으로 당한 끝에 충격의 2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레인키와 커쇼의 원투 펀치로 내심 2연승을 기대했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이곳 다저 스타디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5경기에서 4승을 따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다저스 팬들에게도 믿을 건 류현진 뿐입니다. Hyunjin Ryu needs to be on top of his game, like he was in the beginning of the season. He needs to strike out batters. He needs to get ahead of the count. He needs to dominate pitchers. He needs to locate everything. 엄청난 부담감 속에 다승왕 웨인라이트와 힘겨운 선발 맞대결까지 펼치게 된 류현진. 자신의 명예 회복은 물론 다저스의 운명도 이 한 경기에 걸려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프로농구 모비스가 개막 2연승을 거두면서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연승 기록을 15경기로 늘렸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모비스의 뒷심은 역시 디펜딩 챔피언다웠습니다. 전반 내내 끌려가고도 함지훈과 벤슨이 버틴 골밑의 힘으로 3쿼터부터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은 양동근이 맡았습니다. 4쿼터 1분여를 남기고 연속 득점으로 KT의 막판 추격을 잠재웠습니다. 개막 2연승을 거둔 모비스는 지난 시즌 포함 15연승으로 최다 연승 타이 기록에도 1승만을 남겼습니다. 가장 극적인 승리는 LG의 몫이었습니다. 84대 83, 한 점 차로 끌려가던 종료 3초전. 잠잠하던 문태종이 사실상 버저비터와 다름없는 3점 슛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한 방으로 김진 감독은 프로 통산 4번째 300승 감독이 됐습니다. KCC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팀 SK에 예상 밖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3쿼터에 3점슛 2방 포함 8점을 집중시킨 장민국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간판 김주성이 25점을 기록한 동부도 홈 개막전에서 이충희 감독에게 2연승을 선사했습니다. 반면 기대를 모은 인삼공사는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김태술의 공백을 절감하며 2연패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강성훈 선수가 CJ 인비테이셔널에서 12언더파로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 대회 주최자인 최경주 선수가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 상세 안개 정보에 따르면요. 자정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50m까지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앞차와의 간격을 평소보다는 조금 넓게 잡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화요일인 모레 전국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린 뒤에는 가을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쯤에는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밤새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전주 11도 등 오늘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지만 그래도 쌀쌀함이 남아있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27도, 안동 25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조금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한낮에도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홍콩에서는 약한 비가 오겠고요. 도쿄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파리와 런던에선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화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